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FOMC 결과를 하루 앞두고 글로벌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고요. 유럽 주요국 증시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요. 연준의 인내심 문구 삭제 여부에 시장에 온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일본과 중국 증시는 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었죠. 일본이 15년 만에 그리고 중국이 7년 만에 최고점을 갈아치운 건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여기 동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 최대 증가폭을 보이며 203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 6년 9개월 만에 최고점을 경신했지만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다소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흐름 주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제장 상승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3월 18일 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고점을 경신한 만큼 오늘장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동시효과 분위기 좋습니다. 강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0.13%,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오른 2032포인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어떨까요? 역시 코스닥 분위기도 좋습니다. 0.26% 강보합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63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네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150만 원 근처까지 육박해 있는 가운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어제 3% 넘게 급등했었죠. 오늘도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은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현재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더 강했던 코스닥인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0.74% 하루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0.76% 오늘도 약세 출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동서가 강보합 그리고 컴투스와 메디톡스가 1% 이상 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샘플러스 이광모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개장전 주목할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어제 급등한 만큼 오늘장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동시효과 분위기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어떤 점 주목해 봐야 할까요? 예,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혼조세를 좀 마감을 했었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28포인트 하락을 한 17,84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7포인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한 상태에서 좀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들 보면 미국 다우존스와 나스닥이나 S&P랑 다 견주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다우존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을 바짝 다가선 상태에서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마감을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너무 급등을 한 패턴을 보였었죠.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안 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리고 이번에 좀 유지가 되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유일하게 나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했던 이유를 좀 찾아보면 그 배경에는 애플이랑 닌텐도의 좀 주가의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부터 애플 TV를 출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면 애플이 지금 과거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보면 애플 콜 나오면 삼성전자가 숏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장 초반에 삼성전자 매매 패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형주 위주에서 어떻게 트레이드가 나오나, 상승이 나오나, 하락이 나오나, 이거 좀 눈여겨보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대형주 흐름 그 가운데 삼성전자 주목해서 확인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광모 멘토님께도 질문 드려볼 텐데 일단 이벤트를 앞둔 오늘 수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점 주목해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혼조세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낮 시간대 우리 증시는 큰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증시 안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FOMC에 대한 이제 기추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쏠려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안에서도 뭐 우리 안에서 내실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낙폭과대였던 종목군들의 업종 대표주들 혹은 실적이 부진했던 종목군들까지도 상방의 반등이 나타내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수급이 또 긍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우리 또한 내실을 또 키우는데 긍정적으로 배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8일 수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글로벌 증시는 모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고점을 경신한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동식 대표님 현재 코스피 출발 상승 집비가 됐습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3포인트 3.29포인트 상승한 2033.20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를 좀 놓고 보면 코스닥 지수는 2.21% 상승한 638.26%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이 장 초반부터 다 빨간불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을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예를 들어 지금 시가 2032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밀린다, 현대차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 연이을 어제와 비슷한 20포인트, 40포인트, 30포인트 이런 상승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00원 밀린 149만 5천원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너무 이렇게 어제 40% 올랐으니 40포인트 올랐으니까 오늘은 30포인트 올릴 거야 라는 기대 심리이기 때문에 좀 따라가기보다는 FOMC 회의 결과를 좀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삭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 소비 다 살아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식이 좋아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반절밖에 안 남았네 아니면 반절 이나 남았네 이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걸 좀 눈여겨보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매매 패턴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트레이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도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 강보합권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볼 텐데요. 어제 무엇보다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가 상당히 강했던 하루였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금융투자도 오랜만에 매수세로 집계가 됐는데 오늘 출발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수급 동향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장초반의 분위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부터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에 수급 또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00억 규모의 장초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못지않게 기간에서도 300억 가까이 285억 수준으로 순매수를 기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기조를 보았을 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뚜렷한 수급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일과 같은 경우에는 5천억 규모에 가까운 외국인 수급이 좀 진해졌습니다. 이 물량이 한 번에 방향을 바꾸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있겠죠. FOMC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에 대한 수급에서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수급에 대한 주행주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많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되었다라면은 그 중심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한 관망세로 이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오늘 하루는 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에서는 시장에 대한 투심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안에 본다라면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수급 동향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 오늘도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증권업이 가장 단연 높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통신업 그리고 건설업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죠. 윤동식 대표님.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과 기관에 힘입어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대형 업종 위주로 좀 상승하고 있는데 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이 한 2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1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철과 금속 같은 경우는 외인이 13억 그리고 전기전자에서는 기관이 한 80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좀 외인이 좀 한 4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이나 통신 쪽에서 금융 쪽은 한 40억 정도, 통신 쪽에서는 한 10억 정도 외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에서 이 외인의 140억가량의 매수와 기관의 40억가량의 순매수 기조를 개인이 여지없이 매도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좀 자세히 놓고 보면 IT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0.3% 정도 상승한 150만 원대 돌파가 나왔네요. 네. 갤럭시 S6 이제 초기 주문 물량이 2천만 대가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S6에 대한 2H 모델이죠. 그 모델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정고점 158만 원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이 무척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부품주들, 이노칩 같은 경우 지금 3% 가까이 튀고 있는 상황이고, 덕산하이메탈, 삼성테크윈, 이렇게 좀 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주 위주로, 그리고 제약바이주, 그리고 어제 유가가 6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운수통신 쪽에서도 2% 정도 상승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좀 달러화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외환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90전이 하락한 112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26원까지 낙폭을 좀 더 키운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126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약보합세로 출발하는 것은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둔 시장의 경계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장과 뉴욕장을 거치는 동안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차별화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원화와 엔화에 대해서는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인 반면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 등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여러 입장이 달러화의 반응을 통해서 대변되는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약화되는 것은 이번 FOMC에서의 비둘기파적인 성명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미 채권 시장이 강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뉴욕 증시는 매파적 성명서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약세로 반응하는 등 외환 시장 이외의 시장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1분기 동안의 미 경제 지표는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고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 대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은 고용 호조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달러화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왔고요.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옐런 의장은 금리 결정은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달러 강세 속도를 진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달러화가 차익 실현성으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인내심 문구 삭제와 함께 앞으로 매 회의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지는 점은 달러화에게 하방 경계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요. 달러 원의 경우 현 수준에서 차익 실현 조정이 진행된다면 1121원 선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는 부분은 미 FOMC 이후에 뉴욕 증시와 미 채권 수익률의 반응인데요. 미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표명할 경우 이에 따른 뉴욕 증시의 반등이 미 국채 수익률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미 국채 수익률 동향에 민감한 달러 엔이 상승하면서
달러 원이 동반 상승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달러 원은 1140원대 진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어제와 큰 차이가 없는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124원에서 1132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FOMC 이후 달러화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 15개월 만에 150만 원 주가를 좀 돌파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형주 흐름 확인해 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의 상승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솔브렌인데 반도체 매출 증가 기대감에 오늘 2%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벽도 강하게 뚫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동시 대표님 삼성전자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우리나라 대장주죠. 삼성전자 시총 한 220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오르고 있으면 222조, 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작년 10월이었죠. 갤럭시 6였나 5였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좀 안 좋다. 라는 얘기가 있음과 동시에 주가가 107만원대 저점으로 대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서 150만 6천원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삼성전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저번 주인가에 나와가지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관련주들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그 상황은 유효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삼성전자를 매도하시고 타 종목을 매수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안정적으로 생각하신다 생각을 들으시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꾸준히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예를 들어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상황에서 2,000원, 3,000원 아니면 만원 정도 빠진 상황에서 주가가 간다, 밀렸다, 그렇다고 해서 좀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일선 매매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기존에는 영업이익률이 막 29%, 30%가 나왔죠. 지금 애플의 현 영업이익률과 비슷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매 분기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총이 8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아이폰 쪽, 스마트폰 쪽에서 좀 안 나오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10%대로 주저앉았었는데, 그것을 누가 메꾸냐? 반도체가 메꾸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3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한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에서도 매출이 예전과 같이 일어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고점에 158만 원을 가뿐히 넘어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좀 뒷받침을 하듯이 최근에 기관과 외인의 수급 강력하게 좀 매수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 지금 순환매 장세라 화학도 가고 건설도 가고 은행도 가고 금융도 간다고 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괜히 어렵게 갔다가 따라했다가 좀 어떻게 순환매를 못 맞힐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트레이드를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솔브레인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와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뉴스가 최근 들어 많이 뜨고 있죠. 반도체 매출 증가로 목표가가 49% 오른다. 올해 영업이익률이 775억 전망, 전년 대비해서 65%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가지고 주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10월, 작년 10월 22,900원대부터 지금 43,200원까지 가파르게 이제 V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업 또한 매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5일선이 이탈해도 상관없는데,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는 158만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제 7월이겠죠. 7월까지는 솔브렌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아니라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굳이 타 종목으로 타지 마시고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거에 뭐 발맞추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또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에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 종목이 간다고 해서 이 종목보다 타 종목이 더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고 해서 좀 겁먹지 마시고 차라리 이 종목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긍정적인 전망 갖고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솔브레인도 2분기 실적 확인하면서 5일선 지지 여부 확인하며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정부가 3,400억 원 규모 바이오 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바이오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4% 오르고 있고요. 마크로전도 7% 이상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 흐름 상당히 좋았던 업종이 바로 바이오주이기도 했는데 미리 선 반영됐던 것인지 바이오주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코리아 서킷입니다. 휴대폰 부품과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도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할 거란 전망에 4%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무 매토님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코리아 서킷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전후에 이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상승 흐름들을 주도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본다면요, 과거에 2013년도 초기 때의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이 내수주에 대한 관점이 높아질 때 이 제약주 혹은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들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제약주 또한 이 지금 시장 안에서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기에 정부의 육성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멘텀이 더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와 같은 이 흐름들을 보신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IT와 또 병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쪽 안에서도 이 육성 정책을 통해서 이 발빠른 이 시장에 대한 산업 동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가와 함께 보신다라면요, 바이넥스와 같은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시장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와 같다라면은 이 바이오 쪽 바이오 쪽에서 신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바이넥스가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신다라면은 다른 여타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 상승 흐름들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웨어러블 시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이런 IT 동향에 대한 산업이 성장한다라면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꾸준하게 관심 속에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유전자 관련된 연구관에서도 정부 정책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넥스와 같이 이런 연구 효과를 통해서 기술력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보조 지표로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본다면 이제 코리아 서킷에 대한 이야기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IT 동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건네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스마트폰이 성장했을 때 이 스마트폰에 대한 기판의 성장과 함께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상용화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시장에 대한 업황 부진함을 좀 겪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바일에 대한 화면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판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런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그 밖에 기판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리아 서킷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플렉서블에 관련된 혹은 이제 관련 자회사를 통해서도 이런 성장세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 가까이 단기 상승을 나타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이후에 성장성을 좀 논한다고 했을 때는 갤럭시 시리즈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기판까지 나왔을 때 그때의 성장성을 또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유화학, 조선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6년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급 과잉 우려 저점을 연일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유가 하락에서 좀 견조하게 버텨주던 정유화학, 조선업종이 다시금 밀리고 있는데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반면 또 건설주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낙폭이 컸다라는 인식 아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반등이 나오는 건데요. 5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이제 일단 정유화학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네. 정유 제가 안 좋아하는 거죠. 예, 저는 유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유주에 대한 뭐 뷰 자체는 뭐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소부 텍사스유 뭐 차트입니다. 차트 일봉 차트인데 차트를 놓고 보시면 작년 9월에 배럴당 뭐 95불, 뭐 100불이었던 게 최근 들어서 43.46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정유주의 주가는 어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최저점 74,000원을 뭐 바닥을 잡고 최고점 10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냐? 40% 가까이 상승을 한 겁니다. 유가가 상승했는데도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유주는 올랐습니다. 그러면 또 S-오일은 또 어떠냐? S-오일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에 37,000원 뭐 왔다 갔다 했던 게 최고 68,600원까지 뭐 거의 뭐 한 80% 이상 오른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보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는데 심리적으로 아니면 수입 뭐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이란 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실적이 바탕이 돼야지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매출이 안 나오고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주가 어떻게 주주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뭐 주가의 주가가 하루하루 움직인다고 해서 좀 마음이 뭐 바뀌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저점 16만 3천원 대비해서 지금 뭐 고점과 24만 원까지 한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LG화학, 화학업종도 주가가 업황이 개선되냐? 개선된다고 뭐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냐 되는가 저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네. 뭐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종도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업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기술적 반등 자체는 일봉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이 업황에서도 좀 한번 수익 내고 나오고 타 업황에서도 수익 내고 나오는 이런 트레이드 방법이 어떻게 보면 유효하겠지만 제가 아까 뭐 보여드린 대로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유가가 이만큼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유주의 모습은 역으로 나왔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유가가 30%까지 빠진다. 그러면 더 크게 유가의 하락폭보다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지 너무 막 유가에 움직여가지고 기술적으로 따라서 좀 트레이드 하시기에는 괜히 나중에 큰 손실을 한번 볼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삼성 엔지니어를 보겠는데 제가 또 건설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건설주, 조선주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GS건설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이었던가요? 6천억 적자, 뭐 4분기 실적 6천억 적자 나와가지고 시총이 한 2조 가까이 날아갔던 게 기억나는데 네. 시총 4조짜리가 뭐 하한가 한 3방으로 시총 2조를 날린다는 것 자체는 건설업에 조금 부정적인 것 같은데 최근 한 2개월 사이에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랑 건설업 관련된 종목들이 매우 강하게 갑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어제 강하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10%가량 상승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한 1%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건설주, 업황 개선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금리 기조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 발맞추어가지고 대출을 개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2년, 향후 2년 동안 재건축 분양 건수가 역대 최대치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 저금리를 이용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사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건설주,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건데 이 건설업과 시멘트 관련된 업황은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패턴은 분명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다면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텐데요. 최근 외국인의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10만 원대 주가 돌파도 가능한지 살펴보고요.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 실적 기대감에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IT 중에서 삼성전기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 분석해보죠. 이광무 멘토님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삼성전기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갤럭시 시리즈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이 IT 관련된 삼성전기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갤럭시 시리즈의 신제품이 사실 그 기존에 있었던 기술 일부보다 여러 가지 상향된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군들은 많은 하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새로운 기술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삼성전기가 많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시장에 대한 기조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사실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밸류에이션을 좀 되찾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주가의 이제 등락도 또한 긍정적으로 많이 시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배경과 함께 이슈가 되어서 이 종목이 이제 바닥을 탈출하기 시작을 했는데 추세가 좀 살아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수급들이 계속해서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봉과 월봉을 통해서 새로운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는 시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시기 안에서도 적합한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삼성전기에 대한 보유자 영역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말에 가까워질수록 어느 정도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 부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조금은 수급에 대한 교차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다음 달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더 추세를 더 지켜본다라면요. 87,000원 선까지도 목표 가격을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했을 때는 87,000원 선을 좀 돌파 여부를 통해서 다음 달에 10만원 선까지 문을 두드려보는 역할까지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추세에 베팅해보는 그런 시기로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사실 이제 삼성과에 대비해서 LG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부진했던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이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 물론 이제 LG 쪽에서도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시장 그리고 홈 시스템에 대한 시장을 이제 예고를 한다라면은 여러 가지 백색 가전에 대한 시장 성장성도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LG, 삼성 이런 완제품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TV 패널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했을 때 TV 패널만 본다라면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색 가전에 대한 선전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점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어느 정도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박스권 밴드를 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은 완제품 쪽에서는 아무래도 삼성과에 대한 삼성 제품이 더 우위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LG 관련된 백색 가전에 대한 흐름보다는 삼성 쪽으로 무게를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까지 분석해 봤고요. 자, 오늘 강한 업종 하나씩 더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증권주가 코스피 상승과 함께 동반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츠 종금증권은 어제도 8% 이상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도 4% 이상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포착되고 있죠. 자, 이렇게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증권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단기로 좀 봐야 할지 중장기로 접근해 봐야 할지 증권업에 대한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예, 증권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3.5%, NH 같은 경우는 4.0%, 현대증권과 1.7%, 삼성 2%. 자, 증권업종이 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뭐 연애를 할 때는 양다리, 삼다리 이런 게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증권업종에 이런 걸 좀 이렇게 결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NH증권, 지금 따라하기 무섭죠. 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금 4% 상승하는데, 근데 NH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상장을 하게 되면, 뭐 지분을 7%인가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그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증권주 중에 거래소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NH 투자증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이랑 모투랑 합병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NH증권은 코스피가 상승한다는 혜택도 있지만 만약에 상승할 경우 뭐 올라갈 기능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거래소가 뭐 나중에 상장할 경우 그거에 대한 차익도 있다. 이런 두 가지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밀렸을 때 가져가신 전략이 좋고요. 그리고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증시가 상승할 경우에는 플러스 베네핏이 있지만 그거 외에 이제 매각과 관련된 얘기가 있죠. 현대증권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두 호재를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상승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거래소가 상장을 한다 아니면 현대증권이 매각이 된다 뭐 요런 뉴스가 있으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증권 업황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네. 뭐 많이 올라왔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이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분명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증시가 상승하는 모멘텀 이외에 다른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보시면서 눌렸을 때 뭐 관심을 가지신 전략이 좋긴 한데 네. 지금 타 증권주에 대해서는 막 따라간다.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 일단은 오버슈팅 좀 있기 때문에 과열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동차 대표주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대장주인 현대차가 연일 강세인데 3거래일째 오르고 있죠. 또 어제는 신차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광 멘토님은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일각에서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이 움직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기와 좀 다른 양상이다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과거와 다르게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 질적인 성장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환율적인 리스크,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성을 좀 기르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은 작년에 이미 한 차례 지나왔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환율적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출구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 공장을 설립을 통해서 환율적인 리스크를 피해가는 전략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 모두에게 신차에 대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시장 안에서 이 기아차에 대한 판매량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시장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현대, 기아차에 대한 업황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주가가 이제 여러 달 동안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현대, 기아차 사실은 이제 바닥권을 확인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면은 현대, 기아차보다는 조금은 차별화를 두어서 부품주를 바라보시는 게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덩달아 여러 가지 해외 진출을 많이 도모해 왔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매출에 대한 다변화라든가 다양화를 통해서 이 부품주에 대한 실적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더 한다라면요. 네. 앞으로 대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기차라든지 스마트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한 종목군들도 시선을 옮겨가는 것도 필요하다. 뭐 MD스테크라든지 차량 경량화 쪽에서는 현대 EP, 코롱 플라스틱 이와 같은 종목군들을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시장에 대한 성장성,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트렌드한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업종에 대한 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신규 매수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이지만 대형주들 삼성전자, 현대차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그렇다면 코스피 추가적인 상승 열어둬야 하는 것인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어떻습니까? 예, 2015년 장세도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예고가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무조건 하겠죠. 네. 예고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기에도 2015년은 녹록하지 않는 장은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 자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하 이렇게 계속 이슈가 있지만 결국은 미국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끝내고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제는 금리 인상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언젠가 하겠죠. 향후에 금리 인상에 맞춰서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을 차근차근 관심 있게 좀 공부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이겠죠. 내일 새벽 3시나 되면 이제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회의 결과에 맞추어 가지고 향후에 장을 틀어야 하는 게 좋지. 오늘 장 같은 경우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그럼 내일 페이션트가 유지가 돼도 내일은 분명히 개파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합권으로 장이 마감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장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면서 대응해보자. 그리고 회의 결과를 확인한 이후 접근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광 멘토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포인트 전략 좀 짚어봐 주시죠. 우선 이제 지수의 흐름만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장 초반 때부터 횡보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수급의 모습을 좀 본다라면은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움직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 집중해서 수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대내적인 변수에 영향이 좀 신경이 쓰인다. 그렇다면 실적주로서 많이 시장을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매매 전략을 좀 제시해 본다라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정배열을 좀 전환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바라보신다면은 충분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했을 때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만약에 이제 시장에 대한 부담이 요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수에 대한 투심이 좀 변화가 됐을 때 물론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눈에 띄겠지만은 정배열에 있었던 종목군들 그 추세를 크게 무너지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시를 해본다면 실적주와 정배열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 전략 가져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 집중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샘플러스 이광우 멘토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